자, 전문가는 이 사건, 이 사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서울 한복판에 정말 압사 사고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사고가 발생했는데 원인이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태원은 네. 평상시에도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3년 만에 노마스크에 의한 할로윈데이 축제를 하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그 이태원에 몰리게 된 거죠. 뭐 지금 추산하는 인원은 10만 명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 이번에 사고가 발생했던 골목에 일순간적으로 많은 인원이 갑자기 쏠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깔때기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깔때기 위쪽은 굉장히 넓고 아래쪽은 좁습니다. 그렇죠. 또 위쪽에 어떤 물질을 볼 때 아래쪽에서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위에서 붙는 속도가 더 양이 많게 되면 위에 흘러 넘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깔때기는 흘러 넘치게 되지만 예. 그 안에 사람이 있게 되면 거기서는 압박이 가해지고 압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서 앞에서 한 명의 사람이 넘어졌지만 주변이 워낙 시끄럽고 소음이 많았고 음악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발생한 상황이 뒤쪽으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뒤로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만 뒤쪽에서는 미러라고 그 얘기를 잘못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공간 이태원이라고 하는 사고가 발생한 골목이라고 하는 데는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불안전한 어떤 환경을 갖고 있었고 그 안에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일순간에 많이 몰리고 굉장히 시끄럽고 술도 일부 마시고 이렇게 했던 것은 불안전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복합돼서 사고로 이어지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뒤에서 미는 힘이 이렇게 강력하면 또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긴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한 성인의 몸무게를 한 65kg 정도를 잡았을 때 100명이 동시에 밀었을 때 그때 압력이 약 18톤이라고 얘기를 18톤이요? 또 그 압력이 일순간적으로 가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흉부에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흉부에 굉장히 강한 압박을 받게 되면 사람이 숨을 쉬려고 해도 이 흉곽이 팽창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압박성 질식성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데 보통 그 시간이 6분 정도 시간이 흘리게 되면은 사망으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30분을 압박을 받는 상태로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30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압박이 컸던 것 같은데 또 그거에 또 요인이 결국은 여성들이 좀 더 많다는 게 그런 힘을 받는 게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남성분들보다 키가 조금 작지 않습니까? 평균 키도 약 우리나라도 한 10여 cm가 작게 되는데 남성분들 사이에 끼게 되면은 훨씬 더 호흡하는 것이 어렵고요.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성들에 비해서는 근력이나 이런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압력에 버티는 저항이 약하고 여기서 충격을 받았을 때 스스로 소생하는 능력도 일부 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쿄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의하게 되면은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체중의 60% 정도만 자신의 몸무게, 신체의 하중이 쏠려도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남성들보다 좀 이렇게 취약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인명 피해로 연결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 폭도 한 4m 정도고 거리도 꽤 길지가 않은데 다른 사고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피해 규모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큰 이유가 뭘까요? 이게 컸던 이유가? 한번 그 골목 안에 몇 명 정도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피난 행동, 군집 행동을 이제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집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려면 1제곱미터당 보통 9인에서 10인 정도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비명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통 12인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쓰러지고 실신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골목이 유효폭이 4m의 길이가 45m였습니다. 그러면 면적으로 따지자면 180제곱미터인데 만약에 제곱미터당 10인이 있게 되면 1,800명이 그 작은 골목 안에 있었다는 얘기고 제가 봤을 때 한 12인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약 2,100여 명이 그 작은 골목 안에 있었다는 얘기고 특히 거기가 T자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양쪽에서 유입이 되면서 경사진 쪽으로 사람들이 내려가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빠져나가야 되는 쪽이 메인 도로의 인도입니다. 거기에서의
큰 보행 흐름이 있다 보니까 그 보행 흐름이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막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유출이 안 되고 유입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인원은 누적이 되고 인원 밀도는 올라가고 그게 결국은 압박으로 가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인명 피해로 연결이 된 거죠. 그 어떤 골목의 어떤 구조라든지 아니면 또 네. 앞에 그 큰 도로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 또 막혀 있는 부분 그런 게 요인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나 어떤 인력이 투입이 됐다면 이게 선제적 조치가 있었다면 사고가 좀 방지가 됐었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참 그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게 되면 주최자가 있는 행사로서 1,000명 이상의 참석자가 예상이 되면 관련 지자체에다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게 그 행사의 위험 특성이나 행사 규모에 맞는 안전관리 계획을 세웠고 안전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졌는가를 심의를 받고 허가를 받아야지만 행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헐레인데이 이태원 축제 같은 경우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다 보니까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사전적으로 어떤 위험이 발생했는가 할 수 있고 어떤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선제적으로 제대로 못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예. 더군다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최자가 없다 보니까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과 계속적인 어떤 혼란적인 것들이 계속 논란이 지금 되겠죠. 논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앞서 논의될 때 나왔던 것처럼 현장에 200여 명의 경찰 인력이 배치가 됐었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안전관리 통제의 인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방범적인 이런 쪽 부분을 중심으로 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통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예. 물론 충분히 그 인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관리 계획은 워스트 케이스라고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계획을 해서 거기에 맞춘 안전 계획을 세립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안전에 대한 것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지만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가 지자체가 좀 더 안전에 대한 부분을 더 신경 쓰고 배치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된다? 그 전날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간과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불가피하게 사람 많은 곳에 이렇게 있을 경우 또 압사 사고 같은 게 일어날 경우 대비하거나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이제 요새 방송에 보면은 가슴을 손으로 막아라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됩니까? 정말 한두 명에 의한 압박을 받았었을 때나 좀 유효할까는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을 때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어떤 군중에 의한 군집에 의한 사고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사람들이 없으면 딴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신체적으로도 접촉이 안 된 상태에서 보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걸 자유보행이라고 하는데 근데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자유보행이 안 됩니다. 군집에 점차적으로 쏠려서 보행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고 사람들 무리에 쏠려서 보행을 하는 거를 우리가 군집보행이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갑자기 군집보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길거리에서 점차적으로 밀도가 높아지는 보인다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보행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사고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미리 자기 보호적인, 자기 방어적인 행동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거기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는 나오기가 좀 어렵다 이 말씀이네요. 그럼요. 이번에도 그 목격자들 같은 경우 자신은 빠져나오고 싶었는데 그 군집의 무리, 군중의 흐름에 쏠리다 보니까 우리 뉴스 영상 자료에서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개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왔다 갔다 쏠림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럼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전조 증상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번에 사고 당하신 분들도 한 번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교육을 받아보지도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사고로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인지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포함해서 이렇게 좀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자.